방학이 끝났죠. 오늘부터 이제 개학을 했을 거고, 여기 댓글 보니까, 카라님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개학이네요. 초중 주변 아이들 얼마나 쉬었는지 다들 학교들 안 가고 싶다고 난리 에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월요병하고 비슷하게 개학병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병 걸린 자식들은 이렇게 징징댑니다. 그리고 좋은 날은 올 거야 님께서 방학되고 나서 습관 엉망됐더니 공부도 이어가기 힘드네요. 안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맘 잡지 않은 이상 피곤합니다. 애 붙잡고 끌고 가기 힘드네요. 계속 재촉하기도 부담스럽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우리 집 애도 어른도 회피가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약간 어릴 때 공포심을 줘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강의는요. 어렸을 때는 화만 내도 애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좋은 밝고 맑고 애한테 좋은 말만 하는 부모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 말 안 들으셔도 되는데 어렸을 때 단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 옛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무섭겠지만 이후에는 좋게 대했다. 원래 그게 맞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더 단호하고 강하게 대하다가 나중에 좀 편하게 대해주면 애들이 대화를 합니다. 철이 들고 습관이 잡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애들한테 온화하게만 대했는데 우리 애는 잘 됐다. 자, 기억하셔야 될 게 저희 세대 때 혼재되어 있던 부모님 상 중에 일부는 부드러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가면 학원에 숙제를 안 해가도 지금처럼 학부모님들이 변호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뒤지게 혼나는 거죠. 예, 혼나고 맞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는 거를 분명히 받았고요. 주변이 다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섭지 않더라도 주변, 그러니까 학교가 선생님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겁도 없고 의지도 없는 이유가 무서운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 공포주의 교육사상은 무서운 사람은 있어야 된다. 특히 어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방학해서 개학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애들이 할 겁니다. 아침에 일찍도 못 일어나면서 스스로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개학을 하면 반편성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담임선생님 이거 망했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이제 반에 있는 아이들 보고 지금 망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도 너를 보고 망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반편성은 사실상 없다. 사실상은 망한 반편성이라고 말하는 너조차도 그 망한 반편성 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한 해 동안 날 수 있는 반은요. 우리 애의 정신머리 상태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의 그 정신머리 글쎄요.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어 있는 정도가 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요. 요즘 아이들의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예의가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혼을 안 내 애들을.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요즘에 너무 느끼는 게 제가 3월부터요. 내가 진짜 오늘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3월부터 제가 애들한테 공표한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모자 쓰고 있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들 무슨 패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애들 그런 것 좀 교육을 시키세요.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를 감고 오면 되잖아 이 새끼야. 이게 학원에서요. 이게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 주는데 수업 시간에 감기도 안 걸렸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 새끼들 수업 시간에 모자 쓰고 있는 새끼들 수업 시간에 그따구로 하고 있는 애들을 혼내지도 못하게 하면서 지금 요즘에 학교에서 혼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학원에서는 저는 혼낼 거예요. 저는 진짜 수업 시간에 모자 쓰고 있는 새끼는 왜 지 친척 장례식장 갈 때도 왜 모자 쓰고 가지 왜 친구 결혼식 날 모자 스냅백 쓰고 거기 가서 랩 한번 갈겨보지 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걸 왜 허용을 해 애들을. 이상한 예의를 가르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애들
모자를 쳐쓰고 수업을 쳐듣고 있는 애들은 그건 예의가 아니야. 매너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마스크 쳐쓰고 항상 이렇게 오는 애들, 뭐 여자애들은 차라리 화장을 해, 이 새끼들아. 이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수업 시간에 모자 쳐쓰고 있는 애들은 졸아도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어머님들 애가 한 해 동안 학교 생활 잘 나게 하려면 적어도 그런 반에 그런 애들이 많아도 본인은 안 하게끔 해줘야 돼. 애들이 그래요. 주변 애들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요. 제가 말했죠. 친구들 중에 70% 80%는 니네가 말하는 그런 괜찮은 대학교 제대로 못 간다고. 그리고 니네 친구들 중에 70% 80%는요. 그저 그렇게 살아요. 성공하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니네 친구들 중에 니네가 친구라고 말하는 그 또래 중에 90%는 안 봐 서로 얼굴을. 평생 볼까 말까 하고 평생 마주칠까 말까 한 그 사람이,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낮은 사람들의 그 행위를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말에 모순이 있는 거야. 그냥 네가 처하고 싶다고, 익명성에 가리고 싶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여기 댓글 하나 보실래요? 내가 댓글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인스타 댓글에 악플로 유명한 텐키리스라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인스타 댓글에다가 이 사람은 뭐 이빠른 말만 한다, 엄마들 듣고 싶은 말만 한다 그랬는데, 중간에 여러 명이 거기다 댓글을 달면서 이제 저에 대한 안 좋은 댓글을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요즘 애들의 글을 읽는 능력이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 얼마나 골 때리는지 보여드릴게. 이제 텐키리스라는 애가 부모들이 잘못 키워놓고 왜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 부모들을 뭐라 그래라, 니네들이 잘못 가르치지 않았냐, 참 진짜 얘는 누가 낳았나 싶은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그리고 얘네들의 그 인스타 아이디 딱 들어가잖아요. 와 진짜 다 익명이야, 익명. 익명으로는 용감해. 막 자기가 뭔가 내 허를 찌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제 개인정보를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놈들한테는, 제가 제 개인정보를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저는 일반인이에요. 제가 인스타가 뭐 3만이 넘고 뭐 유튜브가 2만이 되고 다 상관없이 일반인이라고. 일반인이고 뭐 학원 원장이고 뭐 강사고 다 필요 없고, 여기 와서 상담 예약 걸면 내가 누군지 알고 얼굴 보잖아. 그럼 다 설명을 드려. 내가 본인이 물어보면 내 개인정보도 알려줘요. TMI를 해서 문제야, 내가 오히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익명성에 가려가지고 꼴값 떠는 애들, 수업 시간에도 모자 쓰고 마스크 쳐쓰고 있는 애들, 내가 뭐하러 너네들한테 공을 들이고 내 설명을 하니? 얘 같은 경우도요, 국어 문해 능력이 안 되니까 무뇌 능력이 됐어. M1이라는 애는 부모 돈 빨아먹고 살아야 하니까 부모들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지. 내가 부모 세대야, 이 새끼야. 같은 편이라고. 그리고 스타라이트가 딱 껴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 세상을 애들이 만드냐? 그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바라잡아주는 게 부모인데, 요즘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같은 쌉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라고 해놨는데, 잘 들어. 내가 지금 부모 세대고 내가 너네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도 니네가 잘못된 걸 알면 바로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밑에 텐키리스라는 애가, 얘가 맨 처음 단 거예요. 그 부모 탓을 왜 안 하느냐. 부모 탓도 다 해. 자, 보세요. 뭐라고 해놨냐면, 스타라이트한테 아까 그 세상을 애들이 만드냐 뭐 이랬던, 거기다가 스타라이트 댓글 반만 읽고 다는구나, 크크크, 뭐 그럴 수 있어, 네 인생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남의 댓글을 제대로 안 읽은 거야. 이게 무뇌 능력이죠. 이게 무뇌 능력. 잘 보세요. 그 밑에 스타라이트가, 나는 이거 너무 웃겼어. 텐키리스한테 네 편 들어주는 건데 니야말로 글 좀 제대로 봐라. 아주 그냥, 아이고, 3단 진짜 변신들 나셨어. 트랜스포머 집단이야, 아주 그냥. 영화 한 편 찍어줘요, 얘네들 데려다가. 변신 너무 많이 해, 얘네들. 아유, 내가 진짜. 애들 기본적인 예의는 가르치세요. 학원에 들어오는데 핸드폰 쳐보면서 그냥 기어 들어오고, 수업 시간에 학원 강의실에 딱 옆에다 핸드폰 딱 놔. 제가 다 가방에다 쳐넣으라 그랬어요. 학원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올 거면 뭐하러 와요? 대인관계가 그래서 망가지는 거야. 이게 주변 파악이 안 돼요. 마스크 쓰는 거 왜 뭐라 그러냐면, 마스크를 쓰는 순간부터 자기 표정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표정을 잘 안 읽고 분위기 파악하는 긴장도가 떨어져요. 눈치를 봤던 애들이 주변 파악을 잘하는 거지,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냐오냐 키우고 눈치 봐줬던 애들이 주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안 해놓으면, 아버님들이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게 다시 돌아간다고. 본인들한테 애들의 교육관계 뭐 이런 거의 기본은 뭐냐면,
되면 서로 얼굴 까고 부딪혀 보면서 이 행동이 잘못됐네, 이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네, 이게 예의가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편한 애가 아니라 이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빵형님께서 저희 집 얘기 같네요. 고2인데도 절친 하나 없이 학교 생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인사 안 받아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요. 선생님 말씀하신 분위기 파악 안 되고 노잼이라고 아이들이 그런다네요. 새학기 되니 엄마 맘 점점 불안이 심해집니다. 오히려 자퇴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어머니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가 그 정도로 힘든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뱉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이거를요 악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2이지만 지금 친구 교우관계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도록 그 고뇌 안에서 응원을 해주셔야 돼. 어머니도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런 교우관계 힘들어하면 뭐 자퇴하고 싶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자퇴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죠, 어머니? 아이가 점점 무너져 내려요, 자퇴하면. 진짜 대부분은 다 사회성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극히 소수 빼놓고요. 여기서 뭐 질병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아닌 이상 보통 공부가 목적이 있고 이런 애들이 공부를 원래 하던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걔네들 학원도 다니고 막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학교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힘들어해서 만약에 자퇴를 시켜버리면 이 아이는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공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착각하시는데 공부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사회 축소판에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님들. ROS님께서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도 아직 초6이고 초4인데 아직도 주저리 떠들어요. 귀엽겠네. 근데 저도 내용 정리를 한번 해줘 봐라 했더니 첫째는 중요한 말만 제가 물어보는 거 말고는 말 안 해요. 둘째는 아직도 주저리 그리고 지가 사고 친 건 쏙 빼놓고 하고 왠지 학교에서 연락 올 것 같은 건 아주 죽상을 하고 말을 안 합니다. 정말이지 회피 성향이 맞아요. 둘째 회피하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 혼난 거 막 말하면 제가 눈치채고 돌려 어떻게든 물어봅니다. 그럼 지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안 들어주면 안 좋은 일을 터졌을 때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번에 첫째 일 생겼을 때 보니 정말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방학 마지막 날인데 지난주 못한 일을 오늘 하려니 비가 오네요. 나가기 귀찮, 회피 성향, 저희 둘째입니다. 정말이지 갈 길이 멀다 이 새끼야.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기셨는데, 아예 들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말을 해주고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되고요.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돌리려고 돌리는 게 아니라 주제를 벗어나요, 자꾸. 물어본 거에 대답을 안 하고 주변으로 막 말을 가른 거를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기 위한 어설픈 행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요즘 애들이 이제 대인의 어떤 감정을 읽거나 대인 간의 어떤 그 감정이 상했을 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몰라요.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끼리 이제 싸우잖아요. 주먹 다짐을 솔직히 했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나중에 싸우고 나서 서로 손 내밀어요. 내가 미안했다. 그러면은 더 웃긴 거 아세요? 서로 그냥 그래? 그러고 나서 쿨하게 더 친하게 지내요. 야, 이 3단 변신아 막 이러면서 주먹으로 패기도 하고. 그래서 왜 남자끼리 모이면 지금 40, 50대 분들도 남자들끼리만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 술자리 가면, 저도 이제 술은 안 먹는데 술자리 친구들 만나면 욕부터 나가 서로. 야, 이 신발 색깔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여자들의 문화하고 좀 달라요. 문제는 이제 성별이 다른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하고 공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성향이 다르거나 그러면. 주로 이제 자기가 재미없어 하거나, 또 일부 어머님들은 좀 이렇게 우울하거나 조금 뭐랄까요, 좀 격한 얘기나 안 좋은 얘기들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애가 얘기하다 보면 자극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격한 얘기가 나오면 엄마가 나 그거 너무 듣기 싫은데 이래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관심사가 달라져서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그냥 이슈를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의 사회성을 완전하게 잡아주는 건 굉장히 힘들고, 보통은 그 학교에서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거를 그걸 겪으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어떤 게 나을 것 같니? 라고 하면서 애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익명성, 뭔가를 가리고 숨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스타에 뭐 죄다 공개해놓고 앉아있긴 한데 그런 데는 공개하지 말고, 애들이 이제 많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현실에서 걔네들이 보면 뭘 가리고 숨기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인스타에서는 뭐 자랑할 만한 건 다 얘기해버리고 막 자랑이라고 얘기했다가 오히려 이제 역풍 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 사진들도 보면 뽀샵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할 때 보면 어머님들이 가끔 저희 학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너네 그 선생님 유튜브에서 말하는 말투하고 똑같니? 그러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잘하는 걸 떠나서 열심히 하면은 되게 좋고 친절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걔네들이 저의 그 뭐랄까 무병장수를 좀 이렇게 빌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욕을 해? 저한테 뒤에서. 지가 한 거 생각을 안 해, 걔네들은.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보정되고 그렇게 뭔가 수정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저는 이게 평소 이미지가 그냥 방송에서 나오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다른 그 방송에서 이제 출연 협조가 많이 들어오는데 못 나가는 이유가, 초등부 어머니들이 껴있다 그러면 보통 못 나가요. 못 나가는 이유가 그 어머니들은 아직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생 라이브로 거기 가서 이제 방송에서 남의 초등부 방송에서 똥 싸지르고 온 거죠. 예, 이러고 온 거지. 그래서 함부로 못 나간다. 왜냐면 저 보면 막 무슨 아동학대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사춘기 겪고 나면 이제 내 말이 맞다, 선생님 말이 다 맞다. 여기 어머니도 다 알잖아. 어머니들 다 전문가잖아. 금쪽이들 전문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초등부 때 어머니들한테 어렸을 때 좀 강하게 하셔라. 그럼 우리 애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하고 있는 거거나, 엄마가 관대하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애가 이렇게 이러도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딴짓거리 겁나 하거든요, 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잡아주십니다, 보통은. 나중에 보시면 결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고, 방송을 하더라도 자기의 그 방송 카메라가 꺼져도 모양새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오래 가요. 오래 가는 거라고 좀 봐요. 제가 애들한테 사회성을 키우고 싶으면 인스타에서 막 그렇게 막 공개하고 막 그렇게 보정해놓고 어디 가려놓고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보정한 건 다 이렇게 막 나와. 얼굴 보정하는 어플도 잘 나오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죄다 가리고 모자 쓰고 그게 매너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그냥 어서 못 배워 처먹은 행동을 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너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회성이 결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부딪히고 본인이 고뇌하고 본인이 직접 바뀌는 작업을 해봐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감춘다고, 가린다고 너만 편하지 남들은 불편해합니다. 뭔가 더 멋들어져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요, 그렇게 부딪혀 가면서 스스로 느끼고 바뀌는 거지 누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님들도 우리 애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바뀔 수 있는 충분한 트라우마급의 자극에 노출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뻘쩍 놀라서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를 몇 차례 반복하면서 아이가 어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죄다 숨고 가리게끔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모자 쓰고 학원 들어가지 마세요. 새학기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 새학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학 축하드립니다. 어머님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